자, 그러면 새해 첫날, 새해 첫 영업일 전해드리는 미스터 마켓입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헤드라인. 소프트 랜딩 기대감에 부푼 월스트리트 장밋빛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2024년 벽두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증권사 전망이라는 게 장밋빛일 때도 있고, 야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벨트 꽉 매, 안전벨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보면. 예, 어두울 때는 더 어둡게 보고 좋을 때는 더 좋게 보는 그런 일종의 이제 시장에 대한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을 증권사도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래서 환호할 때 조금 우려하고 불안과 공포가 이 엄습할 때 우리는 약간 탐욕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참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아까 코스피도 20몇 % 올랐고 S&P도 뭐 20몇 %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이 정도면 그 무거운 지수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죠. 따뜻했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뭐라고? 20몇 %가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 증시 전망도 사실은 더 정교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좋다 이거예요.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12월 29일 납해 종가 기준으로 4,769.83을 기록했는데 24% 오른 거란 말이죠. 예, 전고점이 4,796.5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796과 4,769니까 불과 몇 포인트 안 남은 거예요. 전고점이라는 건 당연히 사상 최고점이죠. 여기다가 이 금리 이렇게 무거운 지수를 사상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주역이 뭐냐? 발목을 잡았던 미국채 금리였어요. 그쵸. 미국채 금리가 3.86%로 끝났는데 10월에 5.02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5.0이 아니라 5.56%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증시 북락이 온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드라마틱하게. 근데 참 보면 월스트리트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이름값은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빌 해크먼. 그쵸. 그 친구 그랬잖아요. 4%대 있을 때 난 제가 기억나시죠? 이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나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금리 장기채 이거 나 쇼쳐야 돼. 예. 그러고 나서 거의 1%포인트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 다 환매수했거든. 그러고 나서 1% 이상 빠졌어요. 근데 그게 1%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10년물, 30년물 이런 거 뭐 4에서 5 가고 5에서 4 가면요. 그 사람들은 또 레버리지 쓰거든요. 예. 그냥 초절정 대박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채권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확히 시장을 맞췄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증권회사들이 골만삭스랑 이 모간 스탠리 이런 데는 잘 못 맞췄어요. 특히 모간 스탠리 작년에 더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뭐 주식의 명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름값을 못했던 그런 데들이고 골만삭스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전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해는 골만삭스 S&P 목표치가 5,100이랍니다. 5,100이요? 예. 그게 뭐냐 7%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매우 좋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와 골만삭스 같은 데가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그게 지수 기준으로 올해 내내 7% 정도 오를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정프로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7% 먹을 가능성이 한 70% 돼. 그 주식 합니까? 7%? 네. 안 먹죠. 당연히 안 하겠지. 안 하죠. 70%만 한번 해볼게요. 7% 갖고 나를 유혹한다? 어림도 70% 전망은 역사상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장밋빛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은 또 딱 보니까 7% 가까이 상승을 이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대형 기술주 7개, 매그니피션트 7의 올 상승 전망치 평균은 11%입니다. 야,
11%.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7개, 매그니피션트한 그 회사의 평균 예측치가 장밋빛인데 11%. 올해 200% 올랐는데 작년에 200% 올랐는데 올해 11% 이거를 이제 오른다고요? 증시 용어로 하면 설거지다 이거 설거지. 아, 주식하지 말란 얘기네. 설거지. 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왜 그러냐면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달성한다. 네. 그리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출 거야. 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런 전망을 한단 7% 말이에요. 11%? 네. 아이고 됐다 됐어. 참나. 아이고. 그런 다음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올리지 않는다? 네, 아이, 뻔한 얘기지. 못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60% 응답자의 60% 이상은 1년 안에 미국채 금리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런 설문의 결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설문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마저도 60% 이상이 1년 안에 미국채 금리가 이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더 하락 60%가 전망했는데 이게 최고치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틀릴 개연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이른바 장밋빛 전망으로 인한 지수 전망도 7% 11%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반면교사로 들긴 하는데 이게 너무 기대가 성급하다는 반론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JP모간이라고 그 제일 큰 금융회사잖아요. 여기서 제시한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현 시점보다 10%가량 하락한 4,200포인트. 네. 자, 이렇게 낮아요? 내년 이날 저는 없을 수도 있지만 두 분께 제가 저 인물 하나 드리는데 내년 1월 2일이요? 네, 내년 1월 2일에 이거 비교해 보세요. 골만삭스는 7% 상승받고 JP모가 제일 큰 데 아닙니까? JP모가는 10% 하락할 거라고 봐서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밋빛 전망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장밋빛 전망은 그냥 기자들이 쓴 거고. 예. 아니, 한 군데 큰 데는 7% 오른다 그러고 한 군데 큰 데는 10% 마이너스 난다라고 하는데 뭐가 장밋빛 전망이에요. 예, 그런 분위기, 현재 연말의 현 시점의 분위기가 장밋빛이고 1년 이후의 전망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떨 거냐 이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전망한 2024년도의 코스피 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1900에서 2500. 지금 몇 %라고요? 2650이잖아요. 예. 아, 박병창 이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렬 센터장님. 김영렬 센터장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이맘때 가장 잘 맞춘 증권회사, 작년 이맘때 올해를 전망한 증권회사가 가장 쪽집게로 맞춘 증권회사 교보입니다. 하단 2200, 상단 2650 썼어요. 우와.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단과 상단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쪽집게예요. 근데 그 쪽집게 증권회사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작년에 맞췄다고 올해 맞춘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 제일 올해 실적, 올해 증시를 제일 잘 본 데가 교보증권이거든. 아니, 그건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1900에서 2500포인트. 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그런데 DB금융투자는 2950을 봤어요. 근데 DB금융투자는 작년에 밴드를 가장 실패한대요. 아, 진짜로 2090에서 2930을 봤어요. 아, 작년에? 네. 올해 장을, 작년 장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야, 레인지가 너무 길다. 그런데 레인지가 너무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틀렸단 말이에요. 2090부터 2930.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150부터 2950. 여전히 레인지는 제일 길고 네, 상단도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은 2200부터 2750. 잘 보십시오. 신한투자증권은 2200부터 2800, 2700, 메르츠 2700, SK 2750, IBK 투자증권 2800, 현대차증권 2800, KB증권 2800. 저게 무슨 얘기냐?
상단 기준으로 말이죠. 미국 증시 전망에 골만삭스 전망하고 비슷한 거예요. 높진 않네요. 네,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단은 얼마냐? 하단은 저거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655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봐야 조금이고 네. 내려갈 때가 좀 많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훨씬. 네. 네. 근데 문제 저게 맞을 거라는 개런티를 못 해요. 내년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또 DB금융투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 하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상단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런 전망치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의 그 전망치도 너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하지 마시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연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유연하게 내가 잘못 봤네. 그 신영증권이 며칠 전에 그 반성문을 썼더군요. 46페이지짜리. 아, 그래요? 2년째 쓰고 있어요. 잘못 맞췄다 이거예요. 왜? 미국 그렇게 성장률이 높을 줄 몰랐다. 김학균 센터장이 스스로가 썼어요. 그래서 증권회사도 반성문 써야 되지만 우리 개인 투자단에서 우리의 어떤 관념과 생각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장을 봐가면서 내 생각을 적어도 분기 단위로는 리뷰해보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유연하게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속 어떤 시황관이나 어떤 선입관에 계속 쌓여 있다 보면 계속 헤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조금 유연하게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쏠려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 거는 아까 태형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재무 구조가 건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상과 벌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올해 장을 대응을 해주시되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게 상황마다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연말에 저희가 종가 맞추기 했습니다. 우리 3프로TV 앱에서 과연 2023년 종가 마지막 날 종가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여러분하고 재미로 내기를 좀 했는데 저희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얼마 이렇게 쓰셨죠. 네. 일단 저희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2655였잖아요. 네. 종가가. 제일 높게 본 사람이 정프로 2700 봤고요. 네. 그다음에 김프로님이 2650. 5포인트 차이? 네. 내가 오. 건프로는 제일 근사치셨고요. 건프로는 전 안 했습니다 그때. 비겁하게 안 했지. 박근영 부장님, 비겁하게. 박근영 부장이 2647, 최홍성 매니저 2635, 명민준 앵커 2628. 명민준은 거의 약한데요? 박병창 이사님이 이렇게 많이 낮게 하셨나요? 2610. 2610. 네, 등등 이렇게 하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단합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을 거의 정확하게 맞춘 분이 있어요. 코스피는 거의 2655까지 맞췄고 코스닥은 1포인트 차이로 이제 틀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우와. 그래서 865인가 하여튼 1포인트 차이로 틀리셨고 네. 그래서 그 세 분께는 저희가 그 다이어리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뭐 거의 2655 맞춘 분들이 많이 계셔서 10분께 근사치 10분께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렸고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66 요거에 가까운 값을 예측한 10분께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드렸다는 거. 자, 우리 세 명은 어떻게 계산은 어떻게 해? 저희요? 그때 뭐라 그랬지? 내 기억 나거든. 뭐라고 그러셨죠? 틀리면 꼴찌하면 아이고야. 버거킹. 아이고야.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께 제가 쏘겠습니다. 버거킹 100분. 와. 좋아. 카드는 정프로 카드로. 졌으면 아니야 내가 쏠게. 기분 좋은데. 내가 쏠게. 아니 그래서 이제
버킹 100분께 가는 100분. 거니까 좋습니다. 네. 자, 범프로도 가야 돼 그 대신 네. 가서 반성문을 쓰시라고. 알겠습니다. 범프로는 참여 안 한 그 사죄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 세 명 다 갈게요. 네, 날짜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많이들 받아가시고 와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들 예측을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올해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박병창 이사님 또 네. 모셔야 되겠군요. 멋있죠. 네, 올해 또 우리 권순희 팀장님은 저 CES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CES는 유종훈 저 기자 가기로 했습니다. 팀원들을 보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좋은 데는 원래 팀원을 보냅니다. 싱가폴도 직원들 아. 보내고, 예? 아유, 권 팀장님. 라스베가스도 직원들 보내고. 용의 해지만 소처럼 살아야죠. 예, 아유, 참, 진짜 견마지로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믿음직합니다, 권프로님. 예, 저 유종훈 기자는 어디 자꾸 나가려고만 했어요.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